혹시 원형적 사고라는 말 아시나요? 네, 생각하시는 그 원형이 맞아요. 걸그룹 아이브의 모태센터 장원영에 의해 생겨난 말이에요. 장원영의 긍정적 사고가 일반인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에 차별화를 위해 원형적 사고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죠. 원형적 사고의 여러 파생 사고들도 등장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순신적 사고처럼요. 스스로를 행운아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행운을 뜻하는 영단어와 장원영의 영어 이름이 합쳐져 만들어진 장원영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럭키비키입니다. 럭키비키라고. 네, 목요일이 따분하던 참이었는데 엠카 덕분에 하루만 버티면 벌써 주말이 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강도나 도둑들이 주인공이지만 응원하게 되는 영화들이 있죠. 이탈리안 잡이나 오션스 11 같은 영화들이요. 한국 영화 중에는 범죄의 재구성이나 도둑들 같은 영화가 이 장르에서 유명한 영화들이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치다가 내분을 겪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성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나 분노의 질주, 인셉션 같은 영화들도 세부적으로는 이 장르에 속해요. 케이퍼 무비라고도 부르는 이 영화 장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이스트 무비입니다. 만화나 영화에만 있을 것 같은 무규칙 격투 이벤트. 말 그대로 아무런 규칙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는 격투 이벤트예요. 브라질의 유명 주짓수 가문인 그레이시 가문이 주짓수를 알리기 위해 다른 무술들과의 이종 격투 시합을 하게 된 것이 이 이벤트의 시작이었죠. 사실 UFC도 최초에는 이 이벤트의 형태를 따랐으나 상대를 물어뜯거나 눈을 찌르는 등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점점 여러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현재와 같은 규칙들과 체급 구분이 이루어지게 됐죠. 비록 지금은 이 격투 이벤트가 몰락해버렸지만 현대 MMA의 모태가 됐어요. 포르투갈어로 뭐든지 가능이라는 뜻을 가진 이 격투 이벤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리투도입니다. 만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후한말 총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사람은 남만 정벌로 돌아오는 중 강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남만인들이 사람 머리로 제사를 지내야 하늘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 머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 반죽 속에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넣고 빚어서 사람 머리인 척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천하 삼분지계를 통해 총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비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도 이 사람이었죠. 적벽 대전에서는 남동풍을 일으켜 위나라의 배들을 불태우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총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위나라에 대한 북벌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오장원의 별이 되고 말았죠. 삼고초려, 수어지교, 읍참마속 등의 사자성어들과 모두 관련이 있으며 출사표하면 떠오르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제갈량입니다. 핵전쟁, 자연재해, 좀비 사태, 외계인의 침략, 이러한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멸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대재앙에 의한 종말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가장 흔한 것은 좀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설국열차, 혹성탈출, 매드맥스 등의 작품 속 세계에 이 표현을 포함시켜 포스트 땡땡땡땡땡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이름을 가진 빌런이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작에 비해 흥행이 별로여서인지 주변에서는 다들 이름을 헷갈려 하셨어요. TMI를 추가하자면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곡성이 개봉해버려서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죠. 인류 멸망의 상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포칼립스입니다. SF 액션 영화 중 최고의 걸작이에요. 피라냐2라는 우주망작을 촬영하던 한 영화 감독이 기계들의 반란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악몽을 꾸게 되었고 이 꿈을 메모해뒀다가 훗날 영화로 찍게 되었죠. 이후 액션 전문 신인 배우를 힘겹게 설득하여 주연으로 캐스팅에 성공했지만 그 배우는 쓰레기 영화를 찍게 됐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죠. 하지만 시나리오를 본 후엔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감독은 신인 배우에게 주인공 대신 악역을 제안해요. 커리어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거부했지만 결국 감독의 설득에 넘어가고 그 덕분에 최고의 슈퍼스타로 성장하게 되죠. 이어진 후속작도 대성공을 거두지만 이후의 시리즈들은 줄줄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영화 제작사의 종결자라는 별명이 생겨버려요. I'll be back이라는 대사가 유명한 이 SF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터미네이터입니다. 농구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전술은? 사실 농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전술로 경기가 진행되죠. 하지만 이 공격 전술은 매우 단순해요. 1대1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개인기로 득점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전부예요. 전술이라기보다는 실력차를 이용해 찍어 누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술을 잘 활용하던 선수로는 제임스 하든이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있죠. 최근에는 농구뿐 아니라 축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이 공격 전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퀴즈들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는 이만 빠잉.